핵폭탄은 여기서 터지네. 예, 이게 이제 저 거의 정치권에서 지금 핵폭탄이에요. 육덕순이라는 분이에요. 이 여성이 여성 사업가가 자칭 홍보 전문가라고 해서 친박 원조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강남의 여의도 바닥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사기 전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접근해서 돈 이렇게 스폰서 해주고 이권 따내고 하는 데는 귀재예요. 귀재. 자, 이해운 대표는 지금 의혹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가 금품 6천만 원 플러스 김치예요. 김치는 돈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죠. 금품 수수보다 김치 수수가 더 정치적 후폭풍이 컸다고. 국민 감정법을 건드렸다. 예. 그런데 이해운 대표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이름을 대라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 누가 더 당했는지 당한 건지 뭐 돈을 먹은 건지 자, 이름을 대라 4명이나 더 있으면 근데 이름은 못 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국회의원에만 끝났냐. 모 재벌 그룹 회장도 이 육덕순 사업가한테 연루가 돼서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다. 아, 이거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인데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게. 아, 입이 근질거려서. 근데 이건. 그거 말씀하면 안 돼요. 예,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자, 모 방송사가 또 이분한테 당하는. 우리 아니죠. SBS 아니죠. 모르겠어요. 어딘지. 하여튼 뭐 그것도 제가 아는데. 자, 문화 사업을 하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방송에 협찬을 따줄 테니 나한테 이 사업권을 주면 협찬을 많이 받아다 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는 척 했는데 결국은 이 방송사 돈 예산만 몇 천만 원 날리고 낭비하고 사업은 무산되고 당했어요. 정치권을 좀 아는 분이네. 그러니까 이 아주 수법은 매우 아주 단순해요. 홍보 전문가를 자처를 하고 내가 정치권에 누구도 알고 봉도사 그 봉도사 알고 알고 뭐 한마디 봉도사 납작 들어갖고 배 착착 깔고 와. 봉도사 뭐 내가 뭐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방송에서 쫙쫙 밀어주고 원일이 무슨 기자 아유 내가 말 한마디면 뭐 웃기는 소리 하고 내 얘기만 해. 네, 기사 그냥 막 쫙쫙 써주고 이제 이러는 분이에요. 누구 생각이 나냐면 박모 사장이라고 지난번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그 문제 됐을 때 그 스폰서 했던 분 있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정치권에 다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누구 안다. 잘한다. 자, 연결해 줄게. 사업권 따줄게. 근데 수법도요. 다 해외여행 데리고 가요. 명품 가방 쫙 사주고요. 해외여행비 다 대주고요. 그다음에 쫙 관광 다 시켜주고 본인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구워 삼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를. 자, 이해운 대표도 본인이 받은 금품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 주라고 명품 벨트. 이거 다 사진 찍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선물을 때 그냥 안 주고 다 증거물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 이해운 대표는 명품 벨트라 몇 푼 안 되는데 그거를 몇 푼이 안 되긴요. 그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인데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런가요? 네. 난 한 몇만 원짜리인 줄 알았네. 네. 몇만 원짜리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이제 중요한 거. 이해운 대표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받은 것보다 지금 토해낸 게 더 많대요. 그래서 검찰 조사 가면 내가 결백을 증명하겠다. 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처음에는 달러 이자까지 갚았다. 그 뭐 엎어가지고 다 갚았고 딱 못 갚은 거 하나가 김치야. 김치는 먹어치웠으니까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김치 장사하는데 저한테 받아갖고 갚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는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운 대표는 이미 돈 다 줬다라고 하는 게 근거는 있었네요. 예, 있어요. 자, 김치를 받아서 분명히 먹었는데 나중에 너무 집요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김치 뭐 50만 원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50만 원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이해운 대표는 지금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 가서 내가 조사받고 하겠다는 건데 여차하면 같이 당한 국회의원 4명 불겠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 도대체 2명이 누군지 자유한국당 누군지 봉도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현역이 아니잖아요. 현역 아니니까 전 국회의원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쓰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안 받고 살아도 충분해요. 네, 김치 별로 안 좋아하시고. 김치 좋아요. 제가 김치 장사를 하잖아요. 사업을. 김치는 우리 담궈서 먹읍시다. 김치는 담궈서 먹든지 아니면 마트 가서 사 먹어도 돼요. 사 먹으면 되는데 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이유가 이해운 대표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딱 억울한 느낌이 오네요, 저는. 있죠. 초기에 오던. 쫙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봉도사님이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예. 정치인과 스폰서, 정치인들이 왜 이 돈에 얽혀서 이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저도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예. 20몇 년 동안 눈으로 보고 듣고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지지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운 대표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바른정당이 이제 안개 속이에요. 오호. 자,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비대위원장 나온다에 한 표 던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달라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예. 김무성 전 의원은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막 이렇게 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시키면은 할 생각이 있는 거고 예.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대표 시키면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안 한다라고 어쨌든 언론 보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딱 한 걸림돌이 있죠. 이제 패배한 대선 후보잖아요, 유승민 후보. 예. 자, 근데 뭐 홍준표, 안철수 다 나왔는데. 이야.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럼요. 자,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밀고 있어요. 곧 이제 비대위 체제가 이제 뜹니다, 이제. 예. 김용태, 하태경 등 이제 젊은 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 하태경 핫해. 핫해요. 핫해요. 요즘 하태경 핫해. 저 하태경 밀고 있는 중에 핫해. 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강론자가 대표가 되느냐, 통합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 신호탄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제가 할게요. 김무성은 통합론. 유승민 자강론. 그런데 김무성과 정진석이 요새 계속 만나고 있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의원 그 사이에 육덕순 씨 껴 있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아유. 편안한 머리가 어지러워져.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그분. 육덕순 씨 이름도 육덕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혹시 김치 배달된 거 없지? 사모님 그랬을 거 아니야. 김치 좀 받아와라. 집에 김치 배달된 거 없지? 내가 지금 물어봤어요. 예. 자, 그래서 집에 케이크 상자 오면 위험합니다. 사과 상자. 그런 거 뭐 기자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얘기만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처음으로 떨어져 70% 밑으로 그렇죠. 69% 나왔죠. 자, 이유는 북핵 때문입니다. 위기 안보론이 대두가 됐어요. 야당이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가만히 지금 야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좋은 사인은 아니죠. 자,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 와중에 북한에 특사 보내겠다라고 그러고 지금 대화 주장하는 거 역풍 맞고 있는 것 같고. 그 특사 조용히 보내야 돼요. 또 소리 소문 없이 보내려면.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바른정당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실체적인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대표직을 놓고 그동안 고심 많이 했습니다. 거짓 주장이 바른정당의 가치 정치를 훼손하고 바른정당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저로서는 참 억울한 누명이지만 모든 진실과 저의 결백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밝히겠습니다. 네, 결국 73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는 하지만 금품수수 의혹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끝내 73일 만에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용광로 대표, 이제 대표적인 자강론자였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 금품수수 의혹에 결국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반대되는 사업가 옥모 씨의 진술이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당내 안팎에서 지금 현재 계속 부담을 줄 바에는 자진 사퇴를 해라. 아니면 우리가 행동에 옮기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결국 이끌려 나가기보다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해운 대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돈을 이제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다 갚았다. 그리고 차용증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옥모 씨 홍보대행사 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용증 쓰고 줬다는데 차용증을 저는 받은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그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물건값도 다 안 주고 돈도 다 안 갚고 옷도 안 줘놓고 줬다고 거짓말.
자, 물론 뭐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 가서 형사부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사하면 나올 텐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너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많이 불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공여자가 계속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거, 차용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차용증이 만약에 없거나 아니면 그게 뭐 다른 그거라면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뇌물죄가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뇌물죄는 받아함과 동시에 됩니다. 정말 포장도 없지 않고 돌려줘야지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되고요. 옥모 씨 주장에 따르면 뇌물죄로 봐야 됩니다. 대가성, 사업성 편의를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선거 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김영란법도 지금 또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받은 자체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이해운 대표한테는 전 대표한테는 많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돈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뇌물 의혹 사건에 꼭 등장하는 명품 거기다가 뭐 김치를 담궈줬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사업가 옥모 씨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시계하고 벨트는 사준 게 왜 그랬냐면 출장이 잤는데 국내에서는 후진글을 들고 다니잖아요. 대체적으로 표현들이. 근데 외국 나가면은 좀 좋은 걸 이렇게 좀 메고 다니고 이렇게 뭐 시계도 좀 차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달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대표가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렴한 물건을 갖고 다니고 저렴한 옷을 입고 굉장히 최대한 소박하게 다녔는데 해외에 나갔을 땐 그렇지 않았다.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운 대표의 해명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코디 용품이라고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들고 왔었고 또 구입 대금도 모두 다 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박지훈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가져왔을 때 왜 받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코디가 아니잖아요. 이해운 대표의 코디를 담당하는 분이거나 이해운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비서진이거나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뭔가를 줄 때는 그걸 주면서 뭔가 반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당시에 뭔가 뇌물성이 있거나 이해운 대표한테 뭔가 바라는 형식으로 그걸 줬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되기 때문에 이해운 대표는 지금 다 갚았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고 나서 갚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게 맞았었는데 어쨌든 뭐 그분과 관계가 있어서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뭔가 요구를 할 것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운 대표의 저런 이제 해명이 사실은 조금 궁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갚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로 돌려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받고 나서 나중에 돈으로 돌려줬다고 하면 그 자체도 사실은 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번 양보해서 지금 현재 이해운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증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사실상 차용증을 썼다. 일단 차용증을 보여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갚았다 그러면 솔직히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주진 않았을 거니까 금전 거래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해명에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걸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여주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싼 느낌이 오네요, 저는. 있죠. 초기에 오던 쫙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봉도사님이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정치인과 스폰서, 정치인들이 왜 이 돈에 얽혀서 이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도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20몇 년 동안 눈으로 보고 듣고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지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운 대표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바른정당이 이제 안개 속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비대위원장 나온다에 한 표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달라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의총 결과에 따르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김무성 전 의원은 이렇게 대답은 안 하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손을 막 이렇게 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는 시키면은 할 생각이 있는 거고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대표 시키면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안 한다라고 어쨌든 언론 보도 나오고 있어요. 딱 한 걸림돌이 있죠. 이제 패배한 대선 후보잖아요, 유승민 후보. 자, 근데 뭐 홍준표, 안철수 다 나왔는데.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럼요. 자,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밀고 있어요. 있다.
아, 이거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인데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게. 예. 아, 입이 근질거려서. 근데 이건. 그거 말씀하면 안 돼요. 예,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모 방송사가 또 이분한테 당하는. 우리 아니죠. SBS 아니죠. 모르겠어요. 어딘지. 하여튼 뭐 그것도 제가 아는데. 자, 문화 사업을 하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방송에 협찬을 따줄 테니 나한테 이 사업권을 주면 협찬을 많이 받아다 주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는 척 했는데 결국은 이 방송사 돈 예산만 몇 천만 원 날리고 낭비하고 사업은 무산되고 당했어요. 정치권을 좀 아는 분이네. 그러니까 이 아주 수법은 매우 아주 단순해요. 홍보 전문가를 자처를 하고 내가 정치권에 누구도 알고 봉도사 그 봉도사 알고 알고 뭐 한마디 봉도사 납작 엎드려갖고 배 착착 깔고 와. 봉도사 뭐 내가 뭐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방송에서 쫙쫙 밀어주고 원일이 무슨 기자 아유 내가 말 한마디면 뭐 웃기는 소리 하고 내 얘기만 해. 네, 기사 그냥 막 쫙쫙 써주고 이제 이러는 분이에요. 누구 생각이 나냐 하면 박모 사장이라고 지난번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그 문제 됐을 때 그 스폰서 했던 분 있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정치권에 다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누구 안다. 잘한다. 자 연결해 줄게. 사업권 따줄게. 근데 수법도요. 딱 해외여행 데리고 가요. 명품 가방 쫙 사주고요. 해외여행비 다 대주고요. 그다음에 쫙 관광 다 시켜주고 본인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구워 삼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를. 자 이해운 대표도 본인이 받은 금품뿐만이 아니라 남편한테 주라고 명품 벨트. 이거 다 사진 찍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선물을 줄 때 그냥 안 주고 다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 이해운 대표는 명품 벨트라 그래. 몇 푼 안 되는데 그거를 몇 푼이 안 되긴요. 그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인데 왜 그러세요 진짜. 아 그런가요? 네. 난 한 몇만 원짜리인 줄 알았네. 네. 몇만 원짜리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이제 중요한 거. 이해운 대표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받은 것보다 지금 토해낸 게 더 많대요. 그래서 검찰 조사 가면 내가 결백을 증명하겠다. 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처음에는 달러 이자까지 갚았다. 그 뭐 엎어가지고 다 갚았고 딱 못 갚은 거 하나가 김치야. 김치는 먹어치웠으니까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김치 장사하는데 저한테 받아 핵폭탄은 여기서 터지네. 예, 이게 이제 저 거의 정치권에서 지금 핵폭탄이에요. 육덕순이라는 분이에요. 이 여성이 여성 사업가가. 자칭 홍보 전문가라고 해서 친박 원조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강남의 여의도 바닥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사기 전과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접근해서 돈 이렇게 스폰서 해주고 이권 따내고 하는 데는 귀재예요. 귀재. 자 이해운 대표는 지금 의혹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가 금품 6천만 원 플러스 김치예요. 김치는 돈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죠. 금품 수수보다 김치 수수가 더 정치적 후폭풍이 컸다고. 국민 감정법을 건드렸다. 예. 그런데 이해운 대표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이름을 대라 그러지 말고 국회의원 누가 더 당했는지 당한 건지 뭐 돈을 먹은 건지 자, 이름을 대라 4명이나 더 있으면 근데 이름은 못 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국회의원에만 끝났냐? 모 재벌 그룹 회장도 이 육덕순 사업가한테 연루가 돼서 지금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그거 갚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는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운 대표는 이미 돈 다 줬다라고 하는 게 근거는 있었네요. 예, 있어요. 자, 김치를 받아서 분명히 먹었는데 나중에 너무 집요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김치값도 50만 원 쳐서 김치집 뭐 50만 원 하겠어요? 그러면. 근데 50만 원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이해운 대표는 지금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 가서 내가 조사받고 하겠다는 건데 여차하면 같이 당한 국회의원 4명 불겠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 도대체 2명이 누군지. 자유한국당 2명이 누군지. 봉도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현역이 아니잖아요. 현역 아니니까 전 국회의원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쓰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안 받고 살아도 충분해요. 네, 김치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김치 좋아요. 그래요? 제가 김치 장사를 하잖아요. 사업을. 김치는 우리 담궈서 먹읍시다. 예, 김치는 담궈서 먹든지 아니면 마트 가서 사 먹어도 돼요. 예, 사 먹으면 되는데 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이유가 이해운 대표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딱